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은 보수 진영을 뒤흔들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인 파장을 집중 조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청년 보수운동의 아이콘이자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인 찰리 커크가 피살된 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하게 되는 게 찰리 커크가 암살 직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현지에서 열린 행사와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었는지, 또 한국 내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다양하게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순한 미국 내의 사건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관심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찰리 커크의 죽음은 침묵이 아닌 새로운 결집과 각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1일 애리조나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테디움에서 열릴 대규모 추모식이 이제 미국 정치의 최대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숨진 소식이 지난 10일 미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15일 어제죠. 그가 생전에 진행을 했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더 찰리 커크 쇼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놀랍게도 현직 부통령인 JD 밴스였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2시간 동안 찰리 커크 쇼를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찰리는 내가 만난 정치 전략가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왔을 뿐 아니고 정부의 인사 구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서문을 열게 됩니다. 밴스 부통령이 친구의 죽음에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화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진정한 화합은 진실의 산을 오른 뒤에야 가능하다. 문제는 양쪽 모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의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악의적이라는 진실을 알려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파 극단주의를 암살 배후로 지목하면서 급진적인 좌파와는 단결이 불가능하다. 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무고한 가족을 괴롭히는 이들과는 화합이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도 하게 됩니다. 밴스 부통령은 방송 말미에는 우리는 찰리에게 빚을 졌다. 그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전사였다라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밴스 부통령의 여러 가지의 발언도 생각하고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찰리 커크 쇼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터뷰로 참여를 했던 게스트들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입니다. 이렇게 서문을 띄우고 나서 곧바로 그 쇼를 진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게스트로 나오게 됐었던 인터뷰에 참석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반이민 정책의 설계자이기도 했고 또 한층 강경한 목소리로 JD 밴스 부통령의 진행에 그 무게를 더 실어주는 전개가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뭐였냐면 스티븐 밀러는 이번 사건은 NGO가 조직한 국내 테러 운동 중의 하나다.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관련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해체하겠다. 찰리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로 알리게 됩니다. 스티븐 밀러의 발언은 추모를 넘어서서 정책 집행을 예고하게 된 강력한 메시지로서 진행이 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등장하게 됐었던 다음 인터뷰의 참여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의 핵심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 수지 와일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찰리가 보여준 청년들의 동원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수 가치 수호의 핵심이었다. 그의 뜻을 이어가겠다라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게 됩니다. 백악관이 컬크의 유산을 정책으로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스트로 또 참여하게 된 다음 인물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방송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이다. 거짓과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찰리를 향한 진정한 애도다라고 말하면서 언론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언론의 책임을 좀 직접 언급하며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로 나오게 됐었던 인물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 가문 출신이지만 트럼프 내각에 합류를 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케네디 주니어가 뜻밖의 감정 어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찰리는 나의 영혼의 소울메이트였다. 우리가 당적을 넘어서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좌우를 초월한 개인적인 애도를 담아서 방송 중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시간으로도 자리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보수 논객인 터커 칼슨도 등장을 했습니다. 폭스뉴스의 전 간판 앵커인 터커 칼슨이 나와서 찰리는 청년 세대를 정치로 이끌어낸 자석 같은 인물이었다. 그의 죽음이 젊은이들을 잠에서 깨우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 사건이 보수 청년 운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또한 마르코 루비오 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적인 암살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줘서는 안 된다. 이미 입국을 했다면 그 비자는 취소해야 된다라며 구체적인 조치까지도 경고하고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파장까지 고려한 발언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커크의 피살 소식 이후에 그가 이끌던 터닝포인트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집니다. 사망 48시간 만에 미 전역에서 3만 2천 건이 넘는 대학 지부의 개설 문의가 몰렸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고요. 현재 터닝포인트 USA는 이미 900개 대학 1200개의 고등학교 지부를 운영 중인데 이 문의의 폭증이 바로 커크가 꿈꿨던 미국 내의 모든 고등학교 지부 설립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 셈이었습니다. 대변인 또한 이를 두고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운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커크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가 남편의 이름을 결코 잊히게 하지 않겠다면서 12월에 피닉스에서 열릴 연례 행사 아메리카 페스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비극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촉발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언론과 학계에서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크의 죽음과 추모 열기는 스포츠 무대까지 번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한다면 바로 NFL 미식축구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식축구 경기장 곳곳에서는 찰리 커크 총격 사망 이후에 처음 맞이하게 됐던 주말이라는 거, 경기장에서 팬들의 함성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인 온도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열렸었던 13개 NFL 경기 중에 8개 구단이 경기 시작 전에 전광판에 Remembering Charlie Kirk, 찰리 커크를 기억하며라는 문구와 함께 그의 사진과 평화, 단결을 촉구하는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테디움, 또 카디널스 홈 경기에서는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대규모 묵념을 이어갔고 전광판에는 커크의 연설 장면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팬들도 그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경기장을 하나로 묶었고 현장을 중계하던 방송사들이 팬들의 눈물과 박수를 클로즈업하면서 국가적인 추모식 같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 플로리다 마이애미도 비슷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묵념과 함께 커크의 평화를 강조한 발언이 상영이 되자 관중석에서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들은 달랐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신시내티 벵갈스, 인디애나폴리스의 콜츠 홈 경기에서는 별도의 추모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계 화면에도 묵념 장면이 잡히지 않았고 팬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움직임 없이 경기가 평소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평화와 단결을 외치는 묵념이 또 다른 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경기가 펼쳐지는 모습. 스포츠마저 정치의 색깔로 갈라져 있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 인근에서도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대규모 추모식이 열렸었고 국회의원, 전직 고위 관료, 보수 진영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정치적인 증오를 넘어서 단결을 메시지를 강조를 하고 있었고 촛불행진과 기도회가 차분하게 진행되면서 커크가 남긴 평화적인 유산을 기리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다른 현장에서는 좀 깨지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 애리조나 피닉스의 터닝포인트 USA 본부 앞에 커크가 직접 세운 청년 보수단체의 본부가 되죠. 이곳 추모 현장에서는 19세 청년 라이더 코랄이 헌화된 꽃과 기념품을 발로 차고 밟으면서 파손한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시민들이 그를 제지했고 출동한 경찰이 즉각 체포했지만 이 장면이 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미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상징하는 또 다른 영상으로 남게 됩니다. 찰리 커크 사망 사건이 촉발한 이 갈등, 단순히 정치권의 논쟁을 넘어서서 국민적인 스포츠 NFL 경기장에까지 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는 점. 미식 축구장이 원래 팀과 팬이 하나가 되는 공간인데 이제 그 함성 속에 우리의 추모 방식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미국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깊은 정치적인 균열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찰리 커크 사건이 그 균열을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한 인물을 둘러싼 추모조차 정치적인 선택이 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 사회의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년 보수운동가인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검거되기 전에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용의자인 22세 타일러 로빈슨이 체포되기 약 2시간 전인 지난 11일 저녁에 온라인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에 안녕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다. 어제 유타밸리 대학 사건의 범인은 나였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가 약 30명이 참여한 소규모 채팅방에 전송이 됐지만 당시 방에 있던 그 누구도 답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스코드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로빈슨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범행을 계획하거나 폭력을 조장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은 커크가 유타밸리대에서 총격으로 숨진 지 33시간 만에 FBI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유타밸리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유타주 세인트조지의 그의 자택에서 이루어졌고 로빈슨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인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검거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에 남겨진 짧은 자백, 범행의 경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지만 그 어떤 경고도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이 디지털 시대 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뜨겁게 하는 부분이 되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시선은 9월 21일인 애리조나 글랜데일 스테이트 팜 스테디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커크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고 직접 추모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컬크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존재였다면서 경기장이 만석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추모식은 단순한 애도를 벗어나서 내년에 있게 될 중간선거 그리고 2028 대선까지 가늠하게 될 보수 진영의 거대한 집회로 평가가 됩니다. 컬크의 죽음이 청년층의 잠재력을 일깨운 정치적인 분기점이 될지 아니면 미국 사회의 분열을 더 심화시키게 될 불씨가 될지는 이날 현장에서 어느 정도 가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젊은 정치운동가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떻게 거대한 정치적인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찰리 커크가 꿈꾸던 세상은 미국의 청년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나서는 사회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표를 더 빠르게 현실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폭력과 분열이라고 하는 미국 정치에서의 오래된 상처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1일 애리조나의 추모식이 미국의 미래를 향한 치유의 첫걸음이 될지 혹은 새로운 갈등의 서막이 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